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5일에 메디포럼 제약이 타오Rx의 국내 판권을 인수했는데 메디포럼 제약이 현재의 HAB 제약입니다. 치료제 이름은 LMTX라고 하는데요. 타오Rx는 싱가포르의 제약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가 투자한 것이 또한 타오Rx인데요. 어마어마한 큰손입니다. 타오Rx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베타아밀로이드, 타오단백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19년에 미국 신경학회에서 알츠하이머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베타아밀로이드에 집중해서 치료제 개발에 들어갔다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타오Rx는 그 이름에 걸맞게 타원 단백질을 타겟으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타오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임상 3상 진행은 타오Rx가 유일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베타아밀로이드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었던 아두카누맙도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이었죠. 다이나믹한 진행을 보여줬었던 아두카누맙인데 간단하게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일상 임상 시험에서는 결과가 이제 매우 좋았습니다. 뇌의 베타아밀로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했고 치매 진행도 지연시켰다고 하는데 여기 베타아밀로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으니까 이거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19년 베타아밀로이드가 원인이 아니라는 발표가 있기 전이죠.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여러가지 임상시험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이볼브 연구랑 이멀지랑 인게이지 연구가 있었죠. 근데 임상시험을 하다가 예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치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개발이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베타아밀로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거랑 알츠하이머가 개선되는 거랑은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기존에는 아밀로이드 가설이 있었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가지고 알츠하이머가 발생한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여주면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면은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베타아밀로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도 알츠하이머가 개선되지 않는다,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치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제약사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베타아밀로이드에 집중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 줄여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치매 진행도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7년 동안 연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밀로이드 가설이 역사 속 자치로만 남게 될 운명에 처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9년 3월에 요 아두카누베 임상이 개발 중단이 됐잖아요. 요거랑 2019년 미국 신경학회에서 알츠하이머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아니라는 발표랑 굉장히 시간상 일치하죠. 이 당시에 미국 신경학회도 저 아두카누밥의 임상 데이터들을 참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베타아밀로이드가 원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은 어디로 넘어갔느냐, 베타아밀로이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누구냐, 타우 단백질로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배제하고서 보니까 타우 단백질, 그런데 타우 단백질에 지금 유일하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타오Rx다. 그리고 타오Rx의 치매 치료제 국내 판권을 인수한 게 메디포럼 제약이다, HAB 제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도 그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2월 24일에 글로벌 임상 3상이 순항이다, 위약 대비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결과적으로 임상시험 데이터가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되고 시판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기존의 베타아밀로이드 가설보다 타오 단백질이 원인이구나라고 이제 결론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베타아밀로이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래서 그 치매의 원인의 두 축을 차지했었던 베타아밀로이드가 무너지고 타오 단백질이 위로 올라서는 그러한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타오Rx가 지난 1월에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공개하고,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공개했는데, 이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이뮤노미 테라피틱스의 CEO 헐 박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석했다라고 나와있죠. 1월 5일에 그렇다는 것이고, 결과는 2020년 중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2020년 10월 12일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으로 한 알츠하이머 치료 약물 개발이 기대를 모았으나 잇따라 실패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타오 단백질 공략으로 가있다,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알츠하이머 관련 학회에 가면은 70% 이상이 타오 단백질 이야기를 한다. 이제는 그 학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얘기를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하면서 자리를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70%가 타오 단백질만 얘기한다. 그 이유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깃 약은 대부분이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타오 단백질이 뭐냐?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철로에 있는 고정시키는 못이라고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세소관이 있는데 이렇게 타오 단백질이 붙어있죠. 이렇게 해서 미세소관들이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서 안전한 구조를 이루게 하는 게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타우 단백질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미세소관이 제 모습을 제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겠죠. 이렇게 부셔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그림을 보니까 타우 단백질들이 그 철로의 모처럼 딱 박혀가지고 잘 고정시켜주면은 우리 신경세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걸 볼 수 있겠지만은 타우 뭉치가 생기면서 이렇게 미세소관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얘 상태가 안 좋죠. 지금 막 끊어지고서 지금 붕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뇌 기능이 망가지겠죠.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위해서 아밀라이드 베타는 뭐였냐? 자,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게 축사똘기잖아요. 엑손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미세소관은 요 축사똘기 안에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밖에서 하는 건데요. 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서 플라크를 이루면은 그게 엑손 주변을 둘러싸게 되고 엑손이 약해지면서 뇌신경세포가 최종적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타우 단백질은 엑손 안에 있죠. 미세소관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우 단백질이 뭉치는 것은 엑손 안에서, 축사똘기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아밀로이드 베타는 그 엑손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인터뷰에 배 박사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약으로 가장 전망이 좋았던 게 우리가 아까 봤던 아두카누밥이었다. 요게 바이오젠에서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임상 중단했던 것도 봤죠. 그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고용량 투여한 경우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알츠하이머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 우리가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자꾸 까먹거나 뭔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눈치를 채는데 그거는 초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두카누밥은 초기에 고용량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던 건데 초기에 발견을 못하니까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아두카누밥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프로세스가 갖춰지면은 그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기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인데 지금 현재는 초기에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타우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는 타우 RX 입장에서는 아두카누밥이 시장에 시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타우 RX의 약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타우 RX의 약도 초기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둘이 똑같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추후에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겠고,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을 보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환자 뇌 속에 가장 먼저 쌓인다고 합니다. 타우 단백질보다 더 빨리 쌓인다는 건데 타우 단백질은 쌓이는 속도가 느린데 가벼운 인지장애 단계에는 한창 쌓여가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우 단백질은 쌓이는 정도라 인지기능 저하간의 상관관계가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가벼운 인지장애가 있어서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데 타우 단백질은 가벼운 인지장애가 있으면은 타우 단백질도 조금 쌓여있고 그 다음에 심하게 인지장애가 있으면 타우 단백질도 많이 쌓여있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중간을 잘라서 우리가 중간 단계 인지장애에서 알츠하이머라는 걸 알았을 때 이미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속에 엄청 많이 절어 있는 것이고요. 타우 단백질은 쌓이고 있는 중이니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쌓일 대로 쌓여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에 영향을 이미 많이 미치고 있었겠죠. 타우 단백질은 쌓이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중간에 막아주기만 해도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밀로이드 베타는 진짜 초기에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가벼운 인지장애가 나타났을 때는 벌써 뇌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타격을 많이 입었다. 근데 타우 단백질은 가벼운 인지장애 때만 발견해도 다 쌓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이러한 이제 관점이 타우 RX랑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이랑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IV 제약이 국내 판권을 인수한 타우 RX의 치매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이 순항 중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